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보카 어원편으로 인사드리는 박가은 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어휘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각오하고 데이 원 바로 이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어휘 공부 중요한 거 여러분 알고 이렇게 저를 만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1등급 딱 받고 싶다면 어휘를 정복을 하셔야 되죠. 실제 우리 고득점 받기 위해 1등급 받기 위해 필요한 어휘 개수 대략 한 4,000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4,000개 어휘를 여러분이 그냥 통으로 생으로 외우시려면은 너무 괴롭겠죠. 실제 영어 공부를 싫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 암기가 너무 괴로워서 포기하게 되어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어휘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있어요. 바로 어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단어를 뜯어보시면요. 영어 단어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접두사, 가운데 어근, 그리고 접미사 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만약에 접두사 10개를 딱 외우고 어근 10개를 외우고 접미사 꼬리 10개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 자, 그러면 10개, 10개, 10개 실제로 한 30개 정도의 뿌리가 되는 어원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파생이 되는 영어 단어가 몇 개일까요? 30개만 알게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10개 곱하기 10개 곱하기 10, 즉 1000개 정도의 어휘를 30개의 뿌리가 되는 어원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죠? 너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거기다 어원을 알면 뜻을 알아가면서 또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더 이해가 되면서 외워지는 거죠.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원으로 공부하는 것의 효과는 대단하고 그리고 어휘 공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다들 실감하시고 본 강의를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가은 선생님이 데이 1부터 데이 60까지 우리 수능과 내신에 아주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 하나하나 설명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굳은 각오로 오늘부터 완강하는 날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 1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자, 그 전에 예습은 가볍게 단어 뭐가 있나 훑어보기 정도. 이 단어는 아는 뜻, 이거는 모르는 뜻. 네, 손으로 한번 가볍게 가리고 뜻을 확인하시면서 알았던 거, 몰랐던 거, 분류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가볍게만 하세요. 자, 중요한 건 본 강의 시청 자세입니다. 네, 본 강의는요. 저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외워야지. 이런 각오로 정말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자, 복습 시에는 수업이 끝난 뒤에 최단시간 내에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리마인드 하면서 모든 단어를 쭉 한번 마찬가지로 또 손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가볍게 손으로 써서 테스트를 쳐보거나 그렇게 해서 복습을 꼭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복습하기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본 강의를 듣고 복습 시간 전까지 너무 길게 한참 뒤에 복습하면 안 되고요. 복습 전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머릿속에 인풋되는 속도가 더 좋을 거예요. 많은 단어들을 더 많이 소화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끝나고 복습하기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습, 본 강의, 복습 이렇게 세 박자로 딱딱딱 맞춰가면서 우리 강의 한번 잘 소화해 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우리 첫 강의 데이 1을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공부하실 어원이 되는 말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앞쪽에는 접두사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빈번하게 나오는 접두사 첫 번째 pro, pre, for, and 이 네 가지로 만들어진 단어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얘들의 공통적인 느낌은 전부 다 앞이라는 느낌이에요. 앞쪽. 위쪽 혹은 앞 이런 느낌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pro. 자, pro라는 접두사는요. 앞에 앞으로 forward라는 단어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pro는 외우기 쉬워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죠? 앞으로 아시죠? 앞으로 그 앞으로입니다. 여러분 으로이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제가 써볼까요? 네, 앞으로가 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도 프로가 있네. 프로는 앞으로니까 앞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 접두사 pro, 앞으로. 두 번째 거 소개해 드릴게요. pre, 미리. 여러분 미리 보기 이런 거 해봤어요? 미리 보는 걸 뭐 한다 그래요?
view, view가 보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pre니까 미리 보기, pre는 미리구나. 시간상 앞서서 미리. 뭐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before, beforehand 요 정도의 뜻 갖는 접두사래. 되죠? 자, 세 번째 접두사. for. 이거 조금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for. 사실은 얘가요, 뜻이 이제 앞에 미리가 되는데 이 단어에도 for가 들어있죠? 미리란 말 영어로 before 들어봤죠? 거기서 B자를 딱 떼고 보자. 그러면 for. 이게 before가 미리니까 그냥 for도 미리가 되는 거구나. 또는 앞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도록 해요. 자, 여러분 이 접두사를 보실 때, 이 어원을 보실 때 100%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느낌을 가볍게 보기.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단어들에서 또 한 번 얘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 듣다 보면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우리 강의 끝날 때쯤엔 접두사들 또는 이제 어원되는 말들 자연스럽게 암기될 거예요. 알았죠? 이해하면서 가볍게 보세요. 자, 마지막 접두사 and. 요건 여러분 앞에 전에 오늘 네 가지가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before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and 얘는요. 이렇게 끝에가 i로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단어에서는 ant가 아니라 c로 변형이 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접두사들이 이런 변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본 김에 가볍게 그렇대라고 알아두시면 또 나중에 자꾸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자, ant라는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귀여운 다리 6개 개미를 그려볼게요. 이 개미 앞에 뭐 있어요? 더듬이가 있죠? 이 앞에 있는 더듬이를 우리 뭐라 그래요? 안테나라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안테 들었네. 앞쪽에 나와 있는 더듬이잖아. 앞에구나. 안테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도움 되겠다. 그죠? 자, 이 네 가지 접두사로 단어들이 많이 파생이 될 겁니다. 이제 단어 하나하나씩 설명 들어갈 거예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주의점 있어요. 음성이 같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성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지 리스닝 시험에서 걔가 나왔을 때 또 우리 헤매지 않겠죠. 자,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음성 나오면 따라서 발음하기, 네, 그렇게 해서 눈, 귀, 여러분 입까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첫 단어, 프로로 된 단어 출발해 봅니다. protect, protect. 읽었나요? protect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 protect. 자, 뜻을 한번 얘기해봐요. 뜻 바로 떠오르나요? 네, 뜻은 뭐다? 보호하다, 이렇게 지키다. 자, protect의 뜻 알고 있으면 좋고 몰랐으면 확실하게 한번 또 새겨보도록 하죠. 자, 별표가 3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 기본 어휘.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어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죠. protect의 우리 뿌리를 살펴봤더니 pro는 앞에고 택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한 걸 보고서 뱀 무섭잖아요. 뱀을 보고 요렇게 택 덮고 있어요. 뭔가로 택 덮는 것이 이 택이라는 말의 뜻이구나.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서 택 위험물을 덮어버렸으니까 그 위험한 것으로부터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다, 지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이. 자, 그래서 동사다, 보호하다, 지키다. 자, 이제는요. 끝에다가 꼬리로 전미사를 붙여서 파생을 시켜 볼게요. 보세요. ION으로 끝나면 명사 꼬리. 그러니까 protection, 보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OR 붙이면 여러 꼬리 중에서 ER하고 OR을 붙이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protector는 보호자. 자, tiv로 끝나거나 뭐 siv로 끝나거나 그런 꼬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뭐다? 형용사 꼬리. 그래서 보호하는까지 파생이 됐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예문 속에서 볼게요. 실제 이 단어가 우리 수능에 어떻게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속에 출제된 쓰임 보세요. 자, protect 동사로 썼구나. 보호하다. 자, 그 뒤에 권리를 이렇게, 그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대. 이런 문장 속에 딱 놓여서 등장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protect 나오게 되면 뒤에 전치사 from까지 같이 기억하기. protect A from B. 그럼 누구를 보호하게? A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쁜 애인데 B가 나쁜 애죠. B로부터 A를 보호하는 모습. protect A from B. 전치사도 한번 챙겨주면 좋겠다. 자, 어원 더보기. 이 택이란 단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 어원 가지치기 해볼게요. 택, 뭐랬지 아까? 택 덮어주는 거랬죠? 거기서 파생이 된 거 detect. 자, D는 우리 뒤쪽에서 배웁니다. D라는 건 떼어내. D.
탁 떼버리는 거. 떼는 게 D예요. 그러면 택트를 붙이면 뭐냐면요. 덮어놨던 걸 이렇게 택 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덮어서 감췄던 걸 떼버리니까 그 안에 것이 어떻게 될까요? 딱 발견이 되는 거지. 야, 여기 있었네 라고 감지하게 되는 거지. detect, 발견하다, 감지하다. 자, 거기서 tive 붙입니다. tive 붙였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tive가 사실은 이게 형용사 꼬리인데 이 단어에선 예외적으로 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tective,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탐정을 detective. 셜록 홈즈 이런 사람 detective. 물론 얘가 형용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단어 한번 어원 가지치기로 파생시켜 드려봤어요. 자, 뒤쪽에 day 3 또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반복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요. 자, 그 다음 단어 나오면 또 듣고 따라 말해보기 해보시죠. propose, propose. propose 뭐예요? 뜻. 얘기해봐요. 그렇지. 청혼하다. 그래요. 근데 청혼하다 말고 여러분 청혼하다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요걸 알아야 돼요. 제시하다, 제안하다, propose. 자, 어원 좀 보도록 하죠. pro는 앞에고 pose라는 게 여러분 일종의 put 같은 거예요. 너 사진 찍게 포즈 취해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손을 요렇게 놓고 아니면 요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서 이 손을 어떤 장소에 막 두면서 예쁘게 포즈를 취하지 실제 그 포즈가 손을 어딘가에 두면서 포즈 취하는 거래. 자, 포즈의 어원은 put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냐? 앞에다 뭔가를 탁 놓는 거죠. 청혼하다는 뭐예요? 반지를 앞에 탁 놓으면서 내 알을 놔도 이게 바로 청혼하는 거죠. 근데 꼭 결혼해달라는 얘기 말고 그거 말고 내 의견 좀 봐주실래요? 하고 턱 앞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턱 제시하는 모습. 그래서 propose는 청혼하다 외에도 제시하다, 제안하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좋다. 자, 거기서 우리 뭐 할까? 파생어 해보자. 꼬리 만들어 볼게요. 전미사를 붙여볼게요. AL로 끝내보자. 자, AL로 끝나는 경우는 사실 형용사 꼬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명사 꼬리로 쓰는 경우도 있다. 같이 알아놓고 여기서 proposal은 명사예요. 제안, 제의, 청혼 이렇게 되는 거지. proposal. 자, 그 다음에 propose에다가 I 고치고 현 붙여가지고 요것도 명사가 되네. 명사가 두 개 나오는구나. proposition 뜻이 뭐냐면은 얘는 청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이거는 진짜 일적인 제안이지. 내 알을 낳아도 이거는 proposal. 그냥 이 일을 제가 제안합니다 할 때 그 제안은 proposi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 조금 구별하자. 좋습니다. 얘도 별 세 개 중요한 단어였구나. 자, 예문 속에서 우리 수능에 두둥 이렇게 나왔다는 거 한번 보세요. Darwin first proposed 동사 딱 동사는 항상 V 찍어주세요. 독해할 때. 다윈은 처음에 제시했어요. 이때 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그 상황 아니겠죠? 여러분 다윈 아저씨 아시잖아요. 그죠? 다윈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뭘? evolution. 이게 진화란 뜻이죠. 네, 진화론이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시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수능 문장에 떡하니 등장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문장에서 propose를 모르면 문장의 유추가 힘들어지겠죠? 예, 수능 기본 필수 어휘니까 꼭 챙겨두자. 좋습니다. 자, 어원 더보기 제가 또 이 propose, pose라는 단어 가지고 가지치기 해드릴게요. 자, pose는 put, 둔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put 둔다 그랬다. 근데 IM 붙여버리면요. IM은 사실 IN이 변형이 된 거야. E는 안 해죠. 누군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다가 뭘 자꾸 둡니다. 우리 엄마가 내 마음 속에 두둥 공부해야 돼. 선생님이 내 마음 속에 두둥 시험 잘 봐야 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뭔가를 강요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속 안에 의무감 따위를 집어넣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impose는 강요하다 또는 뭐 벌금 같은 거 막 세금 같은 거 다 왠지 우리 막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뭔가 무거운 그런 것들을 부과하다 이게 impose예요. 아시겠죠? 의무감을 턱 지우고 보세요. 책임 안에 놓아 부담하도록 강요하다. impose 안에다가 pose 해주는 모습. 뜻은 강요하다, 부과하다. 요거까지 알고 가자.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또 한번 듣고 따라 말해보기.
Prospect. 네, prospect. 운동화 아닙니까? 이런 분이 많을 것 같아요. prospect. 뜻은 뭐냐면요. 전망, 예상, 가능성. 그죠? 우리 국민 운동화 하나 있거든요. 떠오르는 그 단어인데, 아, 이런 좋은 뜻이 있었군요. 전망, 두둥 이렇게 써 있었던 거야, 운동화에. 자, prospect은요. spec이란 요 단어의 뿌리를 아셔야 되겠어. 이 spec은요. 보다라는 어원을 갖는 말이에요. 근데 앞을 내다보는 모습이에요. 야, 이 돌멩이 열심히 캐면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나오겠지라고 앞날의 일을 뭐 하는 거죠? 전망하고 예상하고 어떤 가능성을 보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모습의 명사가 되겠다. 자, prospect. 얘 조금 단어 어려우니까 별 3개 아니라 2개 붙었다. 그죠? 네, 별표 2개짜리. 선생님, 별표 2개는 덜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별표 3개는 기본 필수. 그죠? 별표 2개는 난이도가 조금 있으나 빈출, 그래도 빈출이죠. 별표 1개짜리 개들은 이제 고득점을 좌우하는 고급 독해까지 가는 심화 단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perspective. 여기 팁을 붙였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다가 형용사 만든 거죠. 그래서 예상하는, 예상되는.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것 같으니까 잠재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학교 딱 1학년이 돼서 멋지게 이제 입학식을 갑니다.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 예비 학생들아, 그럽니다. 예비 학생들아, 잠재적인 우리 학생들아 할 때 뭐라 그래요? prospective students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학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prospective를 붙였을 때는 형용사로 뭔가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요, less를 붙였어요. 이거는 없는 느낌, 형용사긴 한데 그래서 전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prospect. 그러면 수능에는 어떻게 나왔을까? 예문 볼게요. We have no prospect. 자, have는 가지다니까. 그러면 가능성을 가진다에다가 no를 붙였죠? 그럼 어때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가능하지가 않다. 전망이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 할 전망이 없어. 뭐 할 가망이 없어. repaying the debt. 빚을 되갚을, 부채를 상환할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무겁게 등장했던 자, prospect 뜻은 전망, 예상, 가능성.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어원 공부하다 보면요. 아, 앞으로의 느낌이고 보는 느낌이야. 느낌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느낌만 좀 테이크 하셔도 괜찮은데요. 자꾸 느낌으로만 기억을 해서 애매하게 뜻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독해할 때 좀 엉뚱한 뜻을 만들어서 해석을 해서 꼬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느낌을 기억하되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딱딱 뜻을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알았죠? 좋습니다. 자, 어원 더보기 제가 스펙 가지고 넘어갈 리가 없죠. 이 스펙 가지고 가지치기 해드릴게요. inspect, 스펙은 보는 거야. 근데 in이니까 안을 본대. 뭐해? 조사하다. respect, re는 다시야. 다시 본대. 오, 저 사람 다시 보이네. 지나가다가 어머 다시 보니 저 사람 멋져. respect은 다시 볼 정도로 존경하는 거예요. 다시 보인다 저 사람. 존경스러워. 자, 그리고 retrospect. spec은 보는 건데 retro는 여러분 이건 약간 옛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옛날을 보는 거니까 retrospect 회상 혹은 회고하다.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옛날 모습 보는 거 retrospect. 아시겠죠? 자, 스펙 하나만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니까 어때요? 또 뿌듯하죠? 이 단어들 뒤에서 공부하면 또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뜻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우리 같이 해봐요. 자, 계속 봅니다. 그 다음 단어. Proverb. proverb. 뜻이 뭐다? 네, 속담, 격언. verb란 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verb는 사실 verb란 단어가 영어 단어에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동사를 V라고 표시하죠. 그게 바로 verb란 단어를 줄인 말이에요. verb는 동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뿌리를 옛날에 어떻게 쓰였나 거슬러 가봤더니 verb의 공통적인 느낌은 말이더라.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말이래. 그럼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시간 되게 지키는 거 중요하대. 야, 시간은 정말 우리 소중히 여기고 아껴 써야 된대. 아, 시간은 정말 최고로 우리 여러 가지 시간이 중요한 걸 나타내주는 말들이 있지만 그 앞에다가 이런 말 한마디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두둥 이해가 딱 되는 거지.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래. 그러면 게임 끝.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말들을 대표해서 앞에 나와 있는 말. 이게 바로 우리로 치면 이제 옛 격언 같은 거 또는 뭔가 어떤 생각을 잘 대변해주는 속담 같은 거예요. 자, proverb, 속담.
속담.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파생어 꼬리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A, L 붙이는 거 형용사 꼬리로 쓸 수 있다 그랬죠? proverbial 하면요. 속담에 나오는 정도. 그죠? 격언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명한 요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는. 자, 예문 속에서 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A lot of 많은 현명한 proverbs 뭐를요? 속담들을요. 이렇게 우리 예문과 함께 보니까 또 이해가 되시죠? 자, verb를 가지고 제가 또 가지치기 해드릴게요. 아까 verb, 동사도 이 단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al 붙였어. 그랬더니 형용사가 되면서 말의가 되는 거지. 네, 구두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이 말, 힝 그 말 아니죠. 구두 그 또각또각 신고 다니는 그 구두 그거 아니죠. 언어로서 말하는 그 말의, 구두의.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합의를 딱 했어요. 그래, 이렇게 하기로 하자.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말로만 협정을 맺을 수도 있고요. 글로 써서 협의 내용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말로 일단 맺은 합의, 그거를 뭐라 그러냐? verbal agreement, 구두상의 합의라고 해요. 반대로 아까 글로 적은 건 뭐라 그러냐면 그냥 글로 쓴 거야. written agreement. 그럼 이제 서면 글로 작성이 된 합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말로만 한 약속, 말로 한 합의, verbal agreement 이런 표현으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verbal, 말의, 구두의 이렇게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명사가 짝꿍으로 쓰이는가, 형용사 더하기 명사 이런 식으로 짝꿍 관계를 사전을 보셔도 그 짝꿍 관계 확인하시고 예문을 보셔도 얘랑 더불어 같이 잘 쓰이는 짝꿍 관계 표현을 보셔야지 그 단어의 진짜 뉘앙스를 이해하면서 또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독해도 빨리 한다? 그렇잖아요. verbal agreement 외워놓으면 딱 구두 합의 되는데 verbal 따로 외워놓고 agreement 따로 했더니 구두상의 그 다음에 합의 이렇게 되면 속도가 느린 거죠. 자, 그래서 박가은 선생님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단어 공부할 때는 걔랑 짝꿍으로 잘 쓰이는 표현을 같이 봐두면 유리하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proactive, proactive. 이거 조금 어렵다. 보세요. 별표 하나다. 오, 이거 심화. 수능 심화 문제 등장하는 거. 이런 건 고득점을 좌우한다. 그죠? 뜻은 앞서 주도하는. 자, 프로니까 앞에, 액티브니까 활동을 앞에 나와서 하는 거라. 여러 사람들보다 앞에 나와서 먼저 주도하는 그런 모습. proactive. 자, 이거 예문 봐야 이해가 돼요. 보세요. He was proactive. 그는 앞서 주도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in 더하기 ing 나오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해석합시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그는 앞장서서 주도했다는 얘기예요. 좋아. 자, 여기서 proactive 단어 가지고 제가 또 가지치기 해드릴게요. 자, reactive, 반응을 보이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reactive는 reac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빵빵 터져주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 reaction이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react라는 건 내가 한 행동을 상대방이 보고 그걸 다시 나한테 행동해주는 상황. 내가 먼저 행동했고 상대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 이게 바로 reactive의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인데 실제로 우리 영영사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reactive 하다면 그 사람은 행동하는 건데 in response to라는 건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해요. What happens to them? 그들에게 발생한 일, 그죠? 그들에게 발생한 그것,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반응으로 행동을 하는 거래요. 자, rather than 뜻 중요한데요. 뭐뭐라기보다는이죠. 뭐라기보다는 in advance, 미리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proactive한 행동이라는 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뭔가 조치를 하는 모습이 proactive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reactive라는 건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사후 조치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reactive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2번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2번의 살인사건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피해자가 말이죠. 비 오는 길을 걸었고 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2번의 사건만으로 그래,
이 연쇄살인범은 빨간 옷을 입은 사람만 노려. 비 오는 날만 살인 행동을 저질러. 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만으로는 조금 표본 수집이 좀 적다. 그래서 세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을 봐가지고 그제서야 그래 이 살인범은 빨간 옷과 비 오는 날 그거였어. 이렇게 도출하는 것은 약간 사건 생긴 이후 반응이기 때문에 reactive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proactive하게 조치를 한다면 빨간 옷이건 무슨 비 오는 날이건 상관없어. 세 번째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비 오는 날 나가지 마세요. 뭐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빨간 옷을 입은 여성들을 집중으로 좀 보호하면서 뭐 경찰들이 지켜보면서 살인범이 나타나나 본다든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좀 뭔가 행동하는 거. 그거는 proactive한 거죠. reactive한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뒤에 조치를 하거나 결론을 내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조금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경찰 분들께서는 미리 다 프로액티브하게 조치하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희생자가 나타난다.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단어 뜻은 그러했다. 넘어가 봅니다. progress, progress 뜻 여러분 따라 읽기 하고 있죠? progress 뜻이 뭐예요? 뜻 뭐예요? 뜻 앞으로 뭔가 가는 느낌? 그렇지. 느낌은 좋아. 근데 뜻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발전, 진전, 진행. 앞으로 나아가다. 맞아요. 여러분 느낌 뭐냐면은 앞으로 grass. 이거 걸어가는 게 grass. 이 단어가 변형 많이 된 것 중에 이제 grad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거 알아요? gradually 점차적으로 이게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가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니까 어때요? 발전하고 나아지는 모습이더라. 자, 진보, 발전, 동사로는 나아가다, 진전을 보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파생어 바로 갈까요? 자, progress에다가 sive 붙여볼게요. 네, 앞으로 가는 거니까 진보적인. 그다음 progression 해볼까나? progress로 해도 발전이고 명사가 되고 progression 해도 명사가 되는구나. 네, 명사 형태가 두 가지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여기 sieve 꼬리에다가 이번엔 ly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되기 때문에 progressively가 됩니다. 그러면 진보적으로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progressively는 점진적으로 아까 제가 적어주렸던 gradually 이 단어랑 완전히 동의어 관계 점점 한마디로 서서히 이런 뜻이라는 거. 자, 예문 속에서 볼까요? make progress 발전하다. 근데 steady가 한번 꾸몄어요. 그러면 꾸준한 발전 그걸 하다. 그러니까 progress란 단어를 이대로 동사로 여러분이 써도 괜찮고 progress를 명사로 여기서 쓴 거죠. 명사로 사용하면서 앞에 make를 붙여가지고 수거처럼 만들어 쓰는 표현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우리 받으면 좋다는 거. 자, 그 다음 어원 더보기 가르쳐 드릴까요? 네, progress의 grass에다가 re를 붙였더니 grass 여러분 이거는 걸어가는 건데 re가 뒤쪽 방향이에요. 뒤로 걸어가는 거 뭐 하는 거죠? 후퇴하다. 그래요. regress. 후퇴하다.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발전의 정도가 퇴보하다. 상태가 갈수록 내가 나빠지고 있어. 뇌가 아주 퇴보하나 봐. 이렇게 진화상 퇴보하고 있나 봐. 이럴 때 regress 쓰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profile, profile. profile은 프로파일 아닙니까, 선생님? 맞아요. 근데 우리말로 프로필로 읽는 그 단어. 프로필은 누군가의 양력이죠. 뭐 어디를 졸업을 했고 어디서 근무했고 양력. 근데 그거 말고 윤곽, 개요, 옆모습이란 뜻도 있대. 보니까 file은 실을 뽑아내다래요. 실 뽑아내. file. 앞쪽으로 실을 뽑아내. 자, 이 실 뽑는 게 정말 옷감 만들 때 실 뽑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여러분 스케치 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보통 우리 막 딱딱딱 한 번에 그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거야 할 때 어때요? 가장자리를 여러 번의 선으로 윤곽을 잡아나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말이야 예쁜 사과를 그릴 거야. 어때요? 제가 지금 스케치한 모습이 약간 가장자리에 선을 여러 개를 쳐서 윤곽을 잡아나갔죠? 이게
앞쪽에다가 실을 이렇게 여러 선을, 실이보다 선이 가까운 말이죠. 선을 여러 가지를 쳐가지고 앞으로 모습이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이게 뭐야? 사과의 윤곽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윤곽이라는 말,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이 윤곽. 근데 글을 써놓고 글 전체의 윤곽은 뭐라 그런다? 개요라고 하지. 윤곽, 개요,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프로필, 그 양력, 게다가 옆모습을 그렇게 그린 거에서 옆모습이란 뜻도 있대. 예문 볼까요? 나는 읽었습니다. 짧은 프로파일을. 근데 이때 프로파일은 여러 가지 뜻 중에 뭘까 봤더니 어떤 회사의 프로파일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좀 적어 놓은 걸 읽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 관련 어휘 한번 쫙 해봤습니다. 넘어가기엔 좀 아쉬워요. 우리의 기억을, 뇌를 자꾸 반복적으로 본 단어 또 보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어원 하나 끝날 때마다 빠르게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뭘 했냐면은 어원 공부할 때 느낌만 남아있으면 조금 위험하다 그랬어요. 뭐 처음엔 느낌을 통해 단어에 접근하는 건 좋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뜻을 딱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뜻 한번 얘기해보기. 자, 지금 뜻 얘기 못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이 책에다 형광 펜칠해서 끝나고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자, 테스트 시작합니다. Progress, 발전, 진전.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Propose, 뜻 얘기하고 있죠. 네, 제시하다, 제안하다, 청원하다. Prospect, 뭐죠? 전망, 예상, 가능성. 이 중에 뭐 하나만 뜻 얘기해서도 괜찮아요. Proverb, 뭐더라? 속담, 격언. Profile, 그래, 양력도 있고 윤곽, 개요, 옆모습. Proactive, 앞서서 주도하는, 반대는 reactive. 자, 이렇게 해서 퀵 테스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어원 가지고 공부하니까 아는 것도 있고 또 몰랐던 것도 있고 새롭게 알아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어원 들어가서 또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볼까요? 집중력 잃지 말고 같이 가요. 자, 두 번째 preview 그랬다. 미리라 그랬어요. 단어 갑니다. predict, predict, 뜻 얘기해봐요. 뜻은 예측하다, 전망하다, predict. 자, 몰랐으면 이제 한번 챙겨볼까요? 수능 필수 어휘. 예측하다, 전망하다, predict. 어떤 어원인가? dig을 아셔야겠다. pre는 앞서서, 미리, 시간상 미리인데 dig, 말하다예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 배우는 말이야. 딕션이 굉장히 좋아. 딕션이 좋아. 박가은 선생님은 강의할 때 잘 들려. 발음할 때 딕션이 좋아. 이 딕션이 사실 말하는 발음이에요. 이 딕이라는 건 말하다에서 나온 거지. 여러분 말 많이 해서 그거 모아놓은 단어들 뭐예요? dictionary 거기도 있는 단어였네. 그쵸? 자, predict은 앞서 말하는 거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내일 아마 그가 올 것이다. 이러는 모습이에요. 뭐 하다? 예측하다, 전망하다. 자, 파생어 갑시다. prediction, 예측. predictor, 예측하는 사람 아니고 예측, 변수. 얘 뜻 조금 조심해야겠죠? predictable, able이 들어가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가능한 느낌의 형용사 predictable은 예측할 수 있는. 자, 예문 속에서 수능에 두둥 이래 나왔대. 한번 볼까요? Why is predicting the future? 요걸 한 덩어리 잡아야 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so difficult. 왜 이렇게 힘든가? 그죠? 그죠, 힘들겠죠? 당장 내일 날씨 예측도 힘든데요. 미래 예측이라니.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수능에. 자, predict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전치사 with를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predict A를 예측하다. 근데 with는 뭐뭐를 가지고란 뜻이 있으니까 B를 가지고 A를 예측하다. 날씨를 예측하는데요. 구름을 가지고 내일 날씨를 예측하다. 그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preview, preview 아까 했다. preview. 네. 미리 보는 건데요. 좀 우리 세련된 말로 시사. 네, 시사회. 시연 미리 한번 살짝 해보는 거. 우리 제품 같은 거 신제품 나오면은 시연 해보죠. 전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명사로 쓸 경우는 미리 본다는 느낌의 시사회, 시연, 사전에 검토. 동사할 때는요. 네, 사전 검토하다 그러면 되죠. 자, 보세요. view는
보다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먼저 보는 거 preview. 예문 속에서 볼까요? 그 화가는 자, arrange에다가 우리 동사 딱 찍어주고 그죠? 예, 준비했다. 뭘? 두 번째 preview를 수능에 이렇게 나왔대. 그럼 화가니까 두 번째 뭐 했겠어요? 시사회를 했겠지. 그죠? 그 다음 단어 predetermine, predetermine. 좀 어렵다. predetermine. 뭐라고요? predetermine. 뜻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이거 별표가 두 개 있어요. 뜻은 미리 결정하다,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 저 pre가 미리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determine을 알아야겠다. determine은 pre자 떼봐봐. 결정하다, 정하다가 되는 거죠. 자, 어원 갑니다. determine이 결정하다가 맞고요. 앞서 결정하는 모습 predetermine. 자, 근데 이 단어 먼저 우리 공부하자고요. determine도 뜯어봤더니 그 안에 D는 뚝 떨어지는 거. termine 이거는 끝내는 거. termine. 여러분 터미널 알죠? 네, 터미널. 버스가 운행을 터미널 탁 와서 취 하면서 어때? 운행을 끝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취 하고 종착지로 터미널에 들어가죠. termine은 끝내다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아, 이걸까 저걸까 뭘까? 둘 중에서 뭐가 맞는지 사실 여부를 그래 결심했어. 이건 것 같아. 그쪽으로 툭 떨어뜨려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끝내야지. 어떤 사실을 알아낸 거죠. 두 개 중에 이게 맞군. 그죠? 두 물건 중에 뭐 살까? 그래, 이걸로 딱 끝내버려야지.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사실을 두 개 중에 요거다 하고 알아내고 이거 중에 뭐 할까? 요걸로 확정하고 이게 바로 determine. determine은 알아내다, 확정하다, 결정하다. 자, 거기다 pre만 붙이면 되는 거죠. 알았죠? 요거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했다. 자, 파생어 갈까요? predetermine에다가 끝에 predetermine 하고 이렇게 ate 붙였어요. ate를 붙이면 두 가지 품사가 가능해요.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고 어떤 단어는 이제 동사로도 쓰기도 해요. 여기서는 형용사로 predeterminate, 미리 정해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션 붙여볼까? predetermination 이렇게 썼더니 미리 결정하는 모습, 선결, 그죠? 미리 예정된 모습, 예정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들아. 단어가 엄청나게 길죠? 이런 단어일수록 우리가 이제 어근을 좀 뜯어서 네, 말의 뿌리를 접두사, 접미사 나눠서 보지 않으면 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예문 속에 우리 수능이 어떻게 나왔나? focus on, 집중하다. predetermined, ed 붙어서 ed 중요해요. 동사에다가 뒤에 ed를 붙이면요. 뭐뭐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넣어주세요. 그럼 미리 결정되어진 결과. 그죠? 미리 정해진 결과에 집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수능에서 탁 등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단어 외울 때 여러분들이 목표의식 없이 그냥 외우는 것보단 이게 나왔다는 거야. 이걸 아는 거 굉장히 또 동기부여가 될 거라 생각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어. preoccupy, preoccupy. 자, pre 떼고 occupy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뜻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미리인데 몰두하게 하다, 사로잡히게 하다. 자, pre. 미리. 다른 것보다 앞서서 occupy. 뜻 알아야 돼요. 차지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면서 아, 배고파라든지 아, 역시 단어는 쉽지 않았어라든지 혹은 이렇게 하니까 단어가 공부가 할 만해. 근데 수학 공부를 언제 하지? 내신은 어떡하지? 뭐 등등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막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생각 중에 가장 무엇보다 앞서 내 머릿속을 많이 차지한 생각, 배고파 이거. 핫도그 이게 바로 preoccupy, 앞서 내 머릿속을 차지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릿속에서 그 핫도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핫도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다, 핫도그 생각에 몰두하게 하다. 그죠? 다른 것보다 먼저 내 머릿속을 차지하는 모습. 자, 이 단어 먼저 occupy, 차지하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그것도 어원 제가 뜯어 설명드릴게요. 일단 OC는요. 뒤에 단어가 C라서 OB였던 게 끝에 C로 바뀐 것뿐이고요. OV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UP, 이건 컵이잖아. 여러분 컵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잖아. 그죠? 손으로 잡는 거예요, 컵은. 그러니까 CUP, 컵은 잡다의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는 얘도 어근이 되는 말인데 어느 방향을 향해 딱 가서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occupy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자리가 있어. 내가 그 방향으로 가서 그걸 딱 잡았어. 내가 바로 차지한 거죠. 그죠? 또 어떤 좋은 땅이 있어. 내가 가서
그 방향으로 가가지고 딱 그 땅을 차지했어. 뭐 하는 거죠?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야. 거주하는 거죠. 자, occupy는 차지하다, 거주하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preoccupy는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내 머릿속을 차지한다 그랬다. 그래서 뜻이 뭐라고? 핫도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몰두하다였다는 거. 좋아요. 자, 파생어 이제 갈게요. 일단 그냥 occupation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점유, 점령. 내가 회사에 좋은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았어. 그 회사의 그 자리는 나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preoccupation은 내 머릿속에 핫도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니까 사로잡힘, 몰두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뜻이 굉장히 다르다. 그죠, 여러분? occupation, 차지하기, 직업. preoccupation은 몰두, 사로잡힘 느낌이 얘가 조금 뭐 하드코어네. 그죠? 지나치게 그 생각만 막 하는 거라. 그죠? preoccupation은 그런 뜻. 자, 예문 속에 볼까요? 그녀는 preoccupied 되었습니다. 핫도그 생각에 몰두되었습니다. 자, 핫도그 자리에다가 테스트 써볼게요. 시험 생각에 몰두에 되었다. 자, she was preoccupied with. 이때 be preoccupied with라는 수거를 기억해놓고 그녀가 몰두되었다. 사로잡혀졌다. 지금 무슨 대야 이거? 여러분 수동태라 그러죠? 수동태 형태로 문장을 쓴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핵심 표현 be preoccupied with 뒤에 나오는 그것에 몰두하다, 그것에 사로잡히다. 좋아요. Precaution. precaution, caution, 주의잖아. 그죠? 미리 주의를 주는 거예요. 미리 주의 주는 건 예방. 그죠? 예방책, 예방조치, 사전조치. 자, caution, 이거 주의. 앞에 무서운 강아지가 있음. 미리 얘기해 줬더니 예방책으로 방패 들고 왔어요. precaution, 예방책, 예방조치. 여기다가 널이 붙여볼게요. precautionary, 그러면 예방의. cautious 해볼까요? 이것도 우리 형용사 꼴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sieve, tive, ate, al로 끝나는 거, 지금처럼 어쩌고 널 또 오셔서 이게 전부 형용사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이 알아가시는데요. 뒤에 이거 한 번에 다 못하겠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뒤에 단어 자꾸 나올 때마다 또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다는 거. 자, precautious, 조심하는 형용사 모습. 자, caution 먼저 아셔야겠죠? 명사, 동사가 다 되는 친구예요. caution은 조심 또는 경고주다 이렇게 쓰는 명동 다 되고 얘는 그냥 명사, 그죠? 좋습니다. 자, 예문 속에 이렇게 등장했어요. Wear, 착용해라. seatbelt, 안전벨트를 as는 뭐뭐로써죠. precaution으로써, 예방책으로써 이렇게 등장.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Premature. premature. 자, 이거 조금 어렵다. 어때? 역시 별표 하나였어요. 수능 심화 고급어이네. 이런 거 알면 고득점 가는 거다. 그죠? 자, 뜻은요. 시기상조의, 조숙한. 원래 mature, 이게 성숙한 거예요. mature. 시간에 맞추어 내 몸이 성숙하게 자라는 거죠. 시간에 맞추어 과일이 때에 맞게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mature, 제가 맞추어 우리말 말장난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시간에 맞추어 성숙해지는 게 mature. 그런데 pre니까 남들보다 빨리 좀 앞서 성숙해진 모습, 조숙한이란 뜻이에요. premature, 조숙한, 시기상조의, 좀 때가 이른이죠. 자, mature, 어른스러운, 성숙이 잘 된 거, 때 맞춰서 또는 다 자란, 이게 mature가 되겠고요. 이 어른스러움을 너무 때이르게 맞이하는 것, premature, 시기상조의. 자, 부사 해볼까요? prematurely, 부사로, 때이르게, 시기상조로. prematurity, ty로 끝났네. 그러면은 조숙 해가지고 명사 형태가 되는 거죠. 너무 빨리 뭔가 성숙해버린 모습이더라. 또는 시기상조, 너무 때 이름 발언입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기했어야지. 왜 미리 얘기해가지고 불러 만드니? 때 이름 발언이야. 시기상조의 발언이야. 그럴 때 이 단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문 속에서 it's premature, 그것은 때 이르다. 시기상조다. 무엇이? 말하는 것. 뭐라고? 우리가 이길 거라 말하는 건 좀 때 이른 걸 끝까지 가봐야 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 단어.
previous, previous 기본어입니다. 별 3개 수능 기본어의 뜻은 이전의, 앞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어요. previous는. 그런데 vius는 몰랐을 거야. 자, vius의 이 v 요거는 via라는 실제 전치사가 있어요. 몸을 통하여라는. 사실은 이 via의 요거 길이란 뜻이었어요. 길은 다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 앞에, 그죠? 내 앞서서 먼저 있던 길이에요. 그래서 previous는 이전의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previous 형용사였고요. previously 부사, 미리라고 써주고요. 우리 앞에 등장했던 in advance 이것도 미리라는 뜻이죠. 네, previously in advance 똑같은 말이에요. 예문 속에서 볼까요? Careful reviews, 조심스러운 검토들. 뭐해? Previous work, 이전에 행해졌던 일. 그죠? 옛날에 사람들이 해놓고 간 일이 있어. 그걸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상황, 수능에 뚜악 등장을 했구나. 자, previous year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전에 있던 해, 즉 작년이죠. previous year. 보통 우리가 last year 이렇게 써도 작년인데요. previous year 똑같은 말이더라. 좋습니다. 자, 빠르게 또 우리 pre 가지고 테스트 시작할게요. 바로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출발합니다. predict. 그렇죠. 예측하다. preview. 명사 되고 동사 되고 시사회 미리 검토하는 거. predetermine. 뭐더라? 미리 결정하다. 미리 정하다. 그렇죠? determine 뜻은 자동으로 외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preoccupy. 핫도그 생각에 네, 사로잡히게 하다, 몰두하게 하다. precaution, 그렇죠. 미리 조심하는 예방책. premature, 어때요? 좀 때이르게 시기상조의. previous, 이전의 형용사 모습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3번째 접두사 for, before에서 for라 그랬죠? 이것도 앞쪽이란 뜻이더라.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forearm, 그렇죠. forearm 뜻 여러분 유추해봐요. 팔은 팔인데 앞쪽 팔 여기 뭐라 그래요? 팔뚝 가면 되는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뒤쪽 말고 요 앞쪽 팔 forearm 빠르게 갑니다. 자, 우리 아는 단어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요 단어들은 좀 빠릇빠릇하게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 단어 forehead, forehead 뭘까요? 앞쪽에 머리니까 이마 또는 사물의 앞부분. 그렇죠. 요 부분 가리키는 거였어. 앞쪽 이마. forefather, 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뭐라 그래요? 조상님, 선조, forefather. 우리 아버지, forefather, 선조. foremost, most는 가장 많은 건데요. 그 중에서도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most는 가장인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해서 앞에 나와 있대요. foremost, 맨 앞의 가장 중요한. 자, 예문 좀 볼게요.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평, 학평, 수능 이런 시험들은 가장 중요한 concern이다. 그렇죠. foremost concern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concern 여러분 조심하세요. 관심사, 관심사항, 염려사항 이렇게 또 해석해 줍니다. foremost concern 가장 중요한 관심사. for 중엔 얘가 조금 여러분 뜻이 어렵다. 그죠? 그 다음 단어 forecast, 자, cast는 던지는 건데 미리 말을 던져줘서 기상 예보하는 모습이에요. 예측하다, 일기예보. forecast 보세요. 던지다, 내일 비 올 거예요. 내일 눈 내려요. 이게 던져주는 모습이죠. forecast, 예측하다. 주로 이제 그 일기예보 예측할 때 forecast란 말 쓰지만 그냥 미래의 일을 예측할 때도 씁니다. 자, 수능에 the forecast says. 그 일기예보는 말했어요. 말합니다. It will clear up soon. clear up은 개는 거죠. 날씨가 갤 거라고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 forecast, 예측, 예보하다. foresee, foresee 이것도 미리 보는 거니까요. 얘도 예견하다, 예상하다. 그죠? 미리 보는 거, 먼 미래를 보는 거죠. foresee. 자, 여기서 able을 붙여봅니다.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게 foreseeable. 열심히 공부했다면 수능 1등급이라는 건 예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foreseeable. 예견할 수 있는 미래, foreseeable. future 이렇게 쓰는 거죠. 자, foresight, sight도 보는 거예요. 이게 보다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미리 보는 거죠. 우리 앞을 보는 능력을 선견지명이 있다 그럴 때 있어요. 그 선견지명이 바로 foresight, 예견, 예측 또는 선견지명.
예문 속에서 볼까요? 그는 foresee 할 수가 없었대요. 자, foresee는 그러니까 동사고 앞서 봤던 foresight 명사라는 거 좀 조심하시고 얘는 명사입니다. Anyway, 그는 예견할 수 없었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 foresee. 얘 predict 똑같잖아요. 그죠? 얘 똑같은 말입니다. Foretell. 그래요. foretell. 얘도 똑같은데? 그쵸? 미리 말하는 거니까요. 예언하다. 내일은 비가 올 거야. foretell. 자, 미리 말해보는 모습. 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우리 실제 수능에도 foretell the future. 미래를 예언하다. predict, foresee, foretell, forecast. 같은 느낌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기타 우리 for 들어가는 단어 한번 또 가볍게 보도록 할까요? forego. 앞에 가다. 앞서다. 그죠? for 앞에 go 가다. foreground. ground이 땅이에요. 앞에 보이는 땅. 내 눈앞에 펼쳐진 전경. foreground. 자, quick test 갑니다. 뜻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출발할게요. forearm. 그렇죠. 팔뚝. forehead. 어디? 이마. forefather. 그렇죠. 아버지, 선조. foremost. 가장 for 앞에 나와 있대. 왜?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죠? forecast. 말을 던져. 비 온다, 눈 온다. 예측하다, 예보하다, 예보. foresee. 앞을 보는 거죠. 얘도 예견하다, 예상하다. foretell. 앞날을 말해보는 거죠. 얘도 예언하다, 예고하다. 이런 느낌의 단어들. 자, for 뜻 알고 나니까 이 단어들이 약간 좀 거져. 그죠? 근데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드시죠? 이게 바로 어원의 힘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안테나. 개미 안테나 이거 어디 있어요? 앞에 있다 그랬죠? 안테가 앞인데 얘는 조금 변형을 조심해야 돼요. A, N, C도 이 단어의 같은 의미입니다. 자, 출발해보죠. 뜻 얘기해봐요, 여러분. 일단 읽고 Anticipate. anticipate. 뜻은 그렇죠. 예상하다, 기대하다. anti니까 또 앞에 전인데요. 이때 sip. 요거가 아까 우리 컵 제가 그려드렸죠. 그 컵이 CIP, CUP, CE, CAP 이렇게 변신이 돼요. 그러면은 앞에를 잡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미리 딱 잡아보는 거, 감 잡아보는 거죠. 아, 내일은 말이야. 중간고사 문제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 앞날을 미리 한번 딱 감을 딱 잡아보는 거. 이게 바로 anticipate, 예상하다. anticipate. 자, anticipation 그러면 예상. anticipated 하면은 기대되는, 예상되는. 근데 여기다가 언저 붙여볼까요? unanticipated. 기대되지 않은, 난 기대 안 했는데.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말았어. 이럴 때 unanticipated. 아시겠죠? 이런 표현 여러분 확장해서 뜻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자, 예문 속에 우리 수능이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We have anticipated. 우리는 예상해왔다, 기대해왔다. The Christmas season. 크리스마스 시즌을 계속 기다려왔다는 얘기예요. 기대해왔다. 그 다음 단어 가시죠. Antique. antique. 우리 엄마들 중에 막 antique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antique은 바로 골동품이란 명사 또는 오래된 이란 형용사입니다. 옛날 사람들 보면 이제 막 로코코 스타일, 바로크 스타일, 막 시계도 보면은 온갖 문양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가구들 우리 antique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antique은 정확한 뜻은 골동품입니다. 자, ant 예전. 근데 이크 요거 사실은요, IC하고 똑같은 꼴이에요. IC. 근데, 이클이 길고, 이 발음은 똑같잖아. 이크, 그죠? 이 형용사 만드는 꼴입니다. 그래서 antique은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고요. 과거의라고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antiquely. 오래돼요. 부사, 그죠? 고대에. antiquity 하면 이건 또 명사 가능하죠. 네, 고대, 또 오래됨, 유물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자, antique 이대로 명사, 형용사 가능하고 antiquity 명사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 Ancient. ancient 이거 여러분 알고 있을까요? ancient 뭐죠? 이전에 있던 네, 똑같아요. 고대의예요. 고대의. 자, 시연 할 때 요 ENT도 형용사 꼴입니다. 근데 아까 ANT 요거가 ANC까지 변형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ancient 요 느낌 단어들이 전부 옛날 얘기하는 단어들이에요. 예전이란 얘기입니다. ancient 고대의. 근데 이제 어제 같은 예전이 아니라 먼 옛날. 그죠? 먼 옛날 ancient. 자, 수능에 보세요. ancient desire. 아주 오래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욕망이죠. To live forever. 사람들은 평생 살고 싶어 했단 말이야.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아주 오래된 인간의 바람.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진 문장 속에 ancient desire.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ancient을 유물의 옛날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오래된 그죠? 그 느낌을 좀 알면서 문장을 봐야지 문장이 이해가 될 수 있던 그런 구절이죠.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Ancestor. ancestor, 앵스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OR이네, 사람이다. 그러면 옛 조상. 우리 아까 아버지, forefather 같은 말이에요. 자, 이때 앵스 다음에 요 이스트 이 부분 사실 좀 seed란 단어의 변형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요런 또 꼬리를 또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이건 가다란 뜻이에요. 내 앞에 먼저 간 or 사람, 즉 조상이 되는 거죠. forefather는 약간 이제 아버지 정말로 박씨 가문의 그 몇 대 선조 느낌이 있다면은 ancestor는 좀 인류 통칭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둘의 구분은 별로 의미는 없고요. 자, 파생어 챙겨보죠. ancestor 조상, ancestral 조상의 그죠? 이게 or이던 것이 tor이던 것이 t 한 다음에 r에 붙었어요. 스펠링이 좀 달라졌다는 거 조심하시고 ancestry 이건 혈통, 그죠? 혈통 우리 가문의 가계 이렇게 또 우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 Anchor. anchor. anchor 제일 먼저 뉴스 앵커 떠오르시겠지만 anchor의 뜻 닷. 앵커를 내린다. 그럴 때 우리 닷이란 표현이 anchor예요.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배가 정박을 하려면 아주 무거운 앵커를 이 바닷가에 그죠? 탁 내려줘야지 배가 흘러 내려가질 않겠죠, 파도에. 그 앵커는 이런 겁니다. 탁 고정돼 가지고 정박돼 있는 모습이 앵커 명사. 호라는 게 쭉 뻗다예요. 그래서 배 앞쪽 위치에 쭉 뻗어서 배가 파도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장치 anchor, 닷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자, anchor, 닷 내리다. 근데 encourage라고 쓰기도 해요. 이건 닻을 내리는 행동 또는 배를 어떤 부둣가 같은 곳, 그곳에 정박시키는 행동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encourage, anchor. 뉴스 앵커는 왜 앵커라 부를까요? 뉴스 데스크에 딱 그 자리에 딱 고정돼서 늘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죠? 앵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N, T, C도 끝냈어요. 우리 퀵 테스트로 뜻 바로 한번 얘기해 보기. 먼저 anticipate, 미리 잡아보는 거, 감 잡아보는 거, 예상하다, 기대하다죠. antique 뭐예요? 과거의 골동품. ancient 이것도 형용사로 고대의 먼 옛나라의. ancestor 나보다 먼저 간 사람, 조상과 선조. anchor 이 앞에 훅 뻗어 있는 닷 또는 닻을 내리다, 정박시키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가지 접두사 가지고 많은 어휘 소화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조금 할만하셨나요? 이해하면서 들으니까 조금 외우기 낫겠습니다 싶으시겠죠? 자, 어휘 공부는 여러분 열심히 듣고 외웠어도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내 걸로 소화하는 시간이 없으면 다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증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하셔야겠고요. 복습의 기준은 강의 듣고 최단시간 내에 선생님의 설명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는 기분으로 빨리 진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복습 후에 또 지금 퀵 테스트 한 것처럼 자꾸자꾸 셀프 테스트를 치시면서 몰랐던 어휘 형광펜, 그 다음 또 셀프 테스트 쳐가지고 한 번도 몰랐던 거 수첩에 적어주기 이렇게 해서 따로 이동 시간에 볼 단어 정리돼 있으면 베스트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꼭 실천을 해보시고요. 다음 2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또 더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